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우리 1학년, 2학년, 우리 꼬맹이들, 우리 꼬마들이 처음으로 등교를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 혹시 학교를 보내셨는지, 아이들 학교 안 보내셨는지, 네, 가정마다 상황이 지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네, 지금 보내놓고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아이들 데리고 계시면서 이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달래느라 네, 또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엄마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 아무 잘못 없거든요. 그죠? 우리 아무 잘못 없는데 책임은 네, 우리한테 모두 왔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요? 네. 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고, 네. 정말 힘들 때는 막 분노가 치밀 정도로, 네.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화가 났죠. 그쵸? 네. 지금은 이렇게 피로감이 오래 가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화를 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 상황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네, 뭔가 끝나지 않는 이런 네, 재앙 같은 이런 상황들이 참, 네, 정말 지치네요. 그쵸? 네,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등교 계약을, 결정을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엄마로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제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뭐 수학학원을 여기 보낼까, 여기 보낼까, 이거를 고민하는 그런 간단한, 가벼운 그런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는 이제 또 좀 특별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나아질까, 어떤 병원의 선생님은 이런 치료를 하라고 하고, 어떤 병원은 이렇게 치료하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그 약을 절대 먹이지 말라고 하셔요. 이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제가 결정해야 되는, 그러면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로서의 어떤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에 바닥을 치는 요즘입니다.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뭔가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정말 천재지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 우울감을 느끼기가 쉽고요.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과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갈등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변덕스러운 내 마음도 정말 원망스럽고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클 것이고요. 네, 그런 엄마들에게 저는 좀 자부심, 네,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힘들었고요. 몸이 아파서 또 힘들었습니다. 다 합치면 5년이 넘어요. 그렇게 정말 우울하게 힘들게 지냈던 시간이 5년 훨씬 넘죠. 합치면 7년 정도 되려나? 네. 그랬습니다. 그 힘든 터널 같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 스스로 저를 계속 이렇게 좀 다스렸던 마음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그래도 집을 나가지는 않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집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특별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계속 키워야 하고, 이 아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연년생인 두 아들을, 주변에 부모님 도움 없이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그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제가 약하죠. 멘탈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약한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자꾸 상상을 했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 제 머릿속으로요, 마음속으로 음, 애들 잘 키워라고
다섯 글자. 애들 잘 키워. 라고 다섯 글자를 쓰고 그 쪽지를 접어서 이렇게 놓고 제가 집을 나가는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쪽지를 오늘 쓸까, 내일 쓸까를 계속 생각을 했을 만큼, 그만큼 저는 현실로 옮기려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저 실천력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옮기려고, 네,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계속 다스렸죠.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이 자라는 거는 내가 막자. 그것만. 그냥 아픈 엄마, 이상한 엄마, 나쁜 엄마, 우울한 엄마, 잘 못하고, 진짜 이상한 엄마라도 좋으니까 그냥 엄마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게 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래서 쪽지를 쓰지 않았고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는 아이예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요. 저는 그걸로 계속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로 만족하지 않으면 제가 특별히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저 욕 엄청 많이 하고요. 막 제가 찢어버린 책들 엄청 많고요. 던진 연필도 몇 자루인지 몰라요. 제가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저희 애들이 욕을 잘해요. 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럴 만큼 정말 형편없는 엄마였어요. 정말 뭐 집안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막 음식 잘해주고 아이들한테 상냥하게 말하는 엄마들 많죠. 네, 저는 음식은 늘 형편없었고, 저는 늘 나쁜 말을 했고, 우울하고, 아프고, 네, 계속 뭐,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두운 그런 존재. 네, 늘 그랬어요. 집 한 구석을 어둡게 만들고 늘 짜증을 입에 달고 살고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냥 저 스스로를 지켰던 말 한마디는 한 가지는 나 그래도 집은 안 나갔어. 이거였어요. 네, 저는 가정을 지켰죠. 어둡게 지켰죠. 아주 우울하게 지켰죠. 네. 결국 지켜냈고, 지킨 그 어두운 시간, 긴 시간을 지나서, 네, 지금 조금씩, 네, 밝아지고 있어요. 저희 집이. 아이들은 늘 그대로고 남편도 늘 똑같아요. 달라진 거 나 하나. 나 하나 달라졌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나 하나 어두웠을 때 집안 분위기 정말 엉망이었죠. 네. 아이들이 그때 어렸는데도 그때 그 기운과 그 느낌, 분위기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이야기해요. 엄마 그때 참 힘들어 보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꼈죠, 아이들도. 그때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도 얼마나 제가 심각했으면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둡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에요. 제 자부심이에요. 제 자신감이에요. 그 사실 아니면 저는 못 견뎌요. 그걸로 저를 칭찬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 그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혹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시고 좀 힘드시다. 난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엄마로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겨우 요 모양, 요 꼴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집을 나가지 않으신 것. 가정 안에서 네, 독을 뿜고 있을 망정 독을 뿜는 엄마라는 사실에 좀 위안을 얻고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칭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참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게 어떤 것들은 약이 되고 어떤 것들은 독이 됐어요. 그 중에 네, 약이 됐던 한 가지 뭐냐면요. 네,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꽤 여러 명 봤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몰라요. 왜냐면 그 집안에서 아이한테 폭력이 일어나는 거고,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는데요. 아이가 이제 맞은 상태로 학교를 와요. 그러면 한여름에 갑자기 긴팔 긴바지 옷을 입고 옵니다. 혹은 네, 여기 이렇게 목도리 같은 수건을 두르고 오거나 모자를 쓰고 오고, 네, 이렇게 좀 뭔가 자꾸 가리고 와요. 계절과 맞지 않게. 그래서 때로는 겨울에 일어난 폭력 사건은 담임교사가 바로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이 그거를 파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알아채기가. 그렇게 해서 이게 딱 그렇게 입고 오면요. 나중에는 촉이 좀 생겨요. 몇 번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놀라서 막 심장이 어떻게 막 두근두근 하죠. 진짜. 너무 놀래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이가 한여름에 여기 뭐 이렇게 가제수건을 감고 왔거나 긴팔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얼른 따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러면 100이면 100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고, 네, 그 처리하는 과정 뒤에 그 후속 조치 있잖아요. 네, 아이랑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네, 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고 보면서 제가 지금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 나는 아이를 그렇게 때리지는 않았다. 네, 아이가 멍이 시퍼렇게 들 만큼 아이를 막 정말 무식하게 그렇게 아무리 화가 나도 정말 그렇게 패지는 않았다. 나 그런 엄마는 아니다. 라는 그걸로 또 저를 지켰어요. 집을 안 나갔고 애를 패지 않았어요. 물론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네, 약속한 대로 막 30cm 작아지고 손바닥 때린 적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약속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체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로 했던 체벌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은요, 정말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네. 아이가 몸이 네, 그 멍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주요 이렇게 폭력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소름이 엄청 돋습니다. 그럴 만큼 정말 진짜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하게 집에서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반면에 나 그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형편없는 엄마라도 애를 그렇게까지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지는 않았다. 네, 그걸로 저를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일어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멘탈이 약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네,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뭐 조금만 힘들면 되게 힘든 것처럼 막 드러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네, 가정학습을 하고 제가 계획했던 어떤 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저 스스로를 계속 칭찬했던 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안 걸렸다. 네. 내가 코로나로부터 내 아이를 지켰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이제 지금까지 지탱해 주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코로나 걸린 아이의 어머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저를 칭찬하지 않으면 저는 참 힘들 만큼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애들 코로나로부터 너가 지킨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 집에서 잘 데리고 있어서 뭐 퍽이나 대단하게 뭐 맛있는 걸 해주고 건강하게 막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는 안 걸리지 않았나 라는 그 생각으로 저는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진짜 정말 힘드신 경우에는 가정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가정 폭력으로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 네, 코로나와 상관없이 정말 아이들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들도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있고, 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한테 그 화풀이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로부터 아이를 지켰어요. 그쵸?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요. 지금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자꾸 막 이렇게 기분을 끌어내리는 그런 막 불안하고, 네, 자신감 없는 모습, 우울한 모습,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내 선택이 틀린 것 같은 그런 불안에서 좀 이렇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도, 네, 잘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쵸? 네. 버스에서 내리는 건요, 공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일상을 꾸역꾸역, 네, 이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어가세요. 네, 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리지만 말고, 네, 하던 대로 우울해도 괜찮고요. 아파도 괜찮고요. 짜증내도 괜찮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괜찮으니까 엄마로서의 자리만 지키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내놓고 불안하시고 안 보내놓고 불안하신 마음들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학이 또 다가오고 있는 학년의 부모님들은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결정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단은 내가 그래도 엄마로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한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것이고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엄마예요. 저도 그 마음들을 잘 다스리면서 가시면요. 우리도 결국 언젠간 끝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나 그래도 잘 버텼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래도 짜증도 냈지만 버티긴 버텼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기 때문에 똑같이 흔들리는 엄마고 불안한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힘내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 잘 다스리고요. 오늘 혹시 학교 간 아이들 있다면 돌아와서 정말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정말 기다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학교 생활에서 잘하고 왔는지 마스크 잘 써준 거 고마워 그리고 손 잘 씻어서 고마워 라고 아이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정말 걱정하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기 맞습니다. 우리 잘 이겨내봐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